QQQ가 오르는데 내 계좌가 덜 오르는 이유, QLD를 들고도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TQQQ를 잡고도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결국 다음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돈이 몰리는 곳 중 하나가 메타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자정, 미국에서 틱톡이 꺼졌습니다.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앱을 열었는데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앱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12시간 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켜졌지만 그 12시간 동안 가장 환하게 불이 켜진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멜로파크 메타 본사입니다. QQQ, QLD, TQQQ 투자자라면 이 장면을 그냥 틱톡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미국 빅테크가 어떻게 경쟁자를 흡수하고 광고 돈을 지키고 다시 주가를 밀어올리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메타는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남이 만든 걸 베낀다. 창의성이 없다. 젊은 세대를 잃었다. 페이스북은 부모님 앱이다. 이런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비웃음은 매번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스냅이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인스타그램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인스타그램이 이겼습니다. 틱톡이 짧은 영상을 터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틱톡의 인기는 폭발했습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만든 이 앱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전 세계 10대를 빨아들였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만 월간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 2021년에는 1억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때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때 메타 내부에서는 무서운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10대들이 인스타그램을 떠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10대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틱톡에서 보내는 시간이 3배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10대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어린 사용자를 잃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 전체 시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저커버그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2021년 페이스북 내부 문건에는 메타가 틱톡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통 회사는 무너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늦게 움직이고 원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고 결국 사용자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메타는 달랐습니다. 2020년 8월 인스타그램 릴스를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틱톡의 노골적인 복사본이다. 영혼이 없다. 메타가 또 베꼈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누가 원조인지보다 누가 돈을 버는지를 봅니다. QQQ가 장기적으로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스닥 상위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매번 발명해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남이 만든 흐름을 더 큰 네트워크, 더 강한 자본, 더 정교한 데이터 위에 올려놓고 돈으로 바꿉니다. 메타가 딱 그랬습니다. 초기 릴스는 어색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도 틱톡보다 조잡했고 크리에이터들도 먼저 틱톡에 올리고 나중에 릴스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틱톡 워터마크가 박힌 영상이 릴스에 그대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에는 틱톡이 절대 쉽게 가질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35억 명의 사람들입니다. 틱톡은 포맷을 발명했습니다. 메타는 그 포맷을 35억 명의 네트워크 위에 올렸습니다. 친구의 릴스가 뜨고 팔로우하는 셀럽의 릴스가 뜨고 동생이 올린 릴스가 바로 보입니다. 틱톡은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는 앱이었지만 릴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포맷으로 보는 앱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강한 기업의 이익 확장이 계속될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가 오른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메타는 지금 그 답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이는 광고 인프라입니다. 메타의 광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쌓은 행동 데이터, 정교한 타겟팅 시스템, 수백만 광고주와의 관계, 광고 효율을 높이는 AI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한 앱이 아닙니다. 광고 기계입니다. 틱톡이 광고 사업을 키우려면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포맷만 가져오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8일 틱톡이 미국에서 12시간 꺼졌습니다. 광고주들은 불안해졌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리스크를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틱톡에만 올리던 콘텐츠를 릴스에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위기가 터지면 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가 2026년 1분기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563억 달러, 전년 대비 33% 성장. 영업이익 229억 달러, 영업이익률 41%. 인스타그램 릴스 시청 시간은 10% 늘었고 페이스북 영상 시청도 8% 증가했습니다. 광고 노출은 19% 늘었는데 광고 단가도 12%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숫자입니다. 보통 광고 노출이 늘면 단가는 내려갑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메타는 둘 다 올랐습니다. 더 많이 팔았는데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광고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QQQ가 강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그냥 멋진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타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QQQ, QLD, TQQQ를 더 공격적으로 봐도 되느냐?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메타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메타는 엔비디아와 멀티이어 파트너십을 발표했고 수백만 개의 블랙엘 GPU와 차세대 루빈 GPU를 AI 인프라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딜 규모는 수백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메타의 2026년 연간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최대 1,450억 달러입니다. 1년 전 722억 달러 수준에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는 이미 한번 큰돈을 태운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리티 랩스 누적 손실은 2026년 1분기까지 876억 달러입니다. 메타버스에 그렇게 돈을 쏟았는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심하는 겁니다. 저커버그가 또 미래라는 이름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오래 기다려도 숫자가 약했습니다. AI는 지금 당장 광고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 노출과 광고 단가가 동시에 오른다는 건 AI 투자가 이미 본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루빈 GPU는 기존 블랙엘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큽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서버 구조까지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캐펙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QLD, TQQQ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좋은 기업도, 좋은 주식도, 좋은 흐름도 단기적으로는 과한 기대와 과한 투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TQQQ는 이 흔들림을 3배로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좋다고 무작정 추격하는 게 아니라 메타의 AI 투자가 광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속도를 계속 봐야 합니다. 월가에서는 이것을 타이밍 갭이라고 봅니다. AI에 돈을 먼저 넣고 수익은 나중에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그 사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판도는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는 2021년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판매량이 700만 대를 넘겼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 점유율은 76% 수준입니다. 이건 메타버스와 다릅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잘 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실제로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싸움이 시작됩니다. 삼성도 스마트 글래스를 준비하고 있고 애플도 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들어오면 시장의 시선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먼저 잡은 위치도 작지 않습니다. 결국 메타는 3가지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광고 기계를 AI로 고도화하는 게임,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 규모의 판돈을 거는 게임, 스마트 글래스로 다음 플랫폼을 선점하는 게임.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메타가 돈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쓴 돈이 광고 수익과 사용자 시간으로 돌아오고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릴스 시청 시간 증가, 광고 노출 증가, 광고 단가 상승, 영업이익률 41%. 이 숫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QQQ 투자자에게 메타는 단순한 빅테크 하나가 아닙니다. 나스닥이 왜 계속 강한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QLD 투자자에게 메타는 레버리지를 버티게 해주는 이익 성장의 근거입니다. TQQQ 투자자에게 메타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강한 기업이 있어도 캐펙스 공포가 커지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은 TQQQ 계좌에 훨씬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메타의 광고 단가가 계속 오르는지,
릴스와 영상 시청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지, AI 캐펙스가 더 커지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버티는지, 스마트 글래스가 진짜 다음 플랫폼으로 커지는지, 이 네 가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답이 좋게 나오면 QQQ의 장기 흐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QLD는 조정 때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TQQQ는 추격이 아니라 공포가 왔을 때만 다룰 이유가 생깁니다. 메타는 매번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스냅을 베꼈다. 틱톡을 베꼈다. 창의성이 없다. 젊은 세대가 떠난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의 무기가 됐고, 릴스는 틱톡의 빈틈을 파고들었고, 광고 AI는 메타의 돈 버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이디어를 칭찬하지만 시장은 실행력을 보상합니다. 투자도 같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기준을 세우고, 남들이 흥분할 때 리스크를 보고, 남들이 포기할 때 구조를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QQQ, QLD, TQQQ에서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등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느냐입니다. 메타는 지금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커버그가 이긴다면 메타는 단순한 SNS 회사가 아니라 AI 광고 제국이 됩니다. 반대로 캐펙스가 수익보다 빨리 커지고 스마트 글래스 경쟁에서 밀리고 규제 리스크가 터진다면 주가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메타는 아직 끝난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판돈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QLD, TQQQ 투자자는 그 판돈의 크기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AI 투자가 광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속도, 이 하나를 끝까지 봐야 합니다. 메타가 이기면 QQQ는 더 단단해집니다. QQQ가 단단해지면 QLD는 조정장에서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TQQQ는 언제나 다릅니다. TQQQ는 좋은 기업을 믿는 상품이 아니라 좋은 타이밍까지 맞춰야 살아남는 상품입니다. 지금 메타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메타 주식을 사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스닥의 진짜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QQQ의 상승이 실적인지 기대감인지, QLD와 TQQQ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는 스냅을 배겼고 이겼습니다. 틱톡을 배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번 비웃었지만 메타는 매번 돈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AI판에서도 메타가 다시 돈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 QQQ, QLD, TQQQ 계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